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종교 자유 탄압을 우려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종교와 인권 문제가 전 세계 최악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2일 발표한 2020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국무부는 탈북민들의 증언과 여러 비정부 기구, NGO 등의 조사 내용을 인용한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어떤 종교적 행위일지라도 이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내 수용소에 수감된 기독교인이 5만 명에서 7만 명, 많게는 20만 명에 이른다는 기독교 비정부 기구들의 추정치를 소개하고 탈북민 등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1,411건의 종교 탄압이 자행되고 종교와 관련해 126건의 살인과 94건의 실종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국무부는 매년 각국의 종교 탄압 실태를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북한을 포함한 일부 나라들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Religious freedom, like every human right, is universal. All people, everywhere, are entitled to it, no matter where they live, what they believe, or what they don't believe.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의 데니얼 네이들 담당관은 이날 열린 전화브리핑에서 중국과 함께 북한을 전 세계 최악의 종교자유 침해국으로 꼽았습니다. Without equivocation, the PRC government is among the worst abusers of religious freedom in the world. One of the other worst abusers is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There's no question that these two governments stand unfortunately together in this hall of shame. 국무부는 한국의 종교자유 상황을 담은 보고서도 별도로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6월 5일 한국의 기독교 단체인 순교자의 소리가 북한으로 쌀과 비타민, 성경 등을 담은 용기를 한국 바다를 이용해 북한으로 보내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막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이에 앞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 등을 막지 않을 경우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기타 교류 등에 대한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위협을 한 사실도 명시하면서 한국 내 대북전단 금지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We continue to work with our civil society partners and the DPRK defector community to promote human rights and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So we are aware of that concern. It is documented in the report. 네이들 담당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는 동시에 다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를 동시에 다루지 않는다면 영내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의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미국의 새 대북 정책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이 라브로프 장관에게 미국의 새 대북 정책 검토 결과 개요를 제공했으며 이와 관련해 양국의 상호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지난 3일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을 설명하면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물론 주변국인 러시아, 중국 등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해치는 러시아의 행동에 대응해 미국 시민을 보호하고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히 행동하겠다는 결의를 거듭 강조했다면서 러시아 당국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 시민 2명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민주사회와 민주주의 기반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라브 장관은 12일 영국 국립사이버보안센터가 주최한 사이버 관련 회의 연설을 통해 4년 전인 지난 2017년 5월 12일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해 영국의 의료 체계가 마비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권위주의 정권들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재산을 훔치거나 통제와 검열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라브 장관은 북한과 같은 적대적 국가 행위자들과 이들의 사주를 받은 범죄 조직이 민주사회와 민주주의 기반을 훼손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이들이 벌이는 악의적 사이버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 국제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폭넓은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거부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백신 공동구매 배분 국제 프로젝트가 밝혔습니다. 다른 수혜국처럼 기술적 측면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 대변인은 12일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와 협력하지 않고 있느냐는 BOA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가비 대변인은 그러면서 현재 북한 보건성은 코로나 백신 도입의 전제 조건인 국가 백신 배치 예방 접종 계획의 기술적 측면과 운영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코백스의 대북 백신 지원은 다른 수혜국과 동일한 목표와 과정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CNN 방송은 행정부 내부 논의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인 백신 공동구매 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와의 협력을 거부했고 한국의 코로나 관련 지원 제안도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백신과 다른 인도적 지원을 공유하는 데 열려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도적 지원 요청을 고려하는 데 열려 있지만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동반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는 북한과 백신을 공유할 계획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이 같은 CNN 방송 보도와 관련해 북한과 신종 코로나 백신 공유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은 여전히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없다고 세계보건기구 WHO에 알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11일 북한 보건성의 발표를 인용해 작성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주간 상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북한 주민 751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 누적 검사자는 25,986명이었지만 감염자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한편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측은 평양에 있는 러시아인들이 북한 측의 제안으로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 측은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평양과 청진, 나선 등에 있는 러시아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를 받았으며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백신 접종의 국가별 격차로 인해 전 세계 경제 회복이 위협받고 있다고 유엔이 지적했습니다. 유엔 경제사회 사무국은 12일 발표한 2021년 중반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 백신 접종 범위의 국가와 지역별 격차는 세계 경제의 불균등하고 취약한 회복이라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면서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보편적인 접근은 대유행을 물리치고 세계 경제를 포괄적이고 탄력적인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데 여전히 핵심 도구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헌법은 설계와 해석, 집행 등에서 광범위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북한은 주민을 통제해 권력을 확인하고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미 북한위원회는 지난 2월 학술 토론회에 참석한 13명의 법률 전문가들의 토론을 바탕으로 작성된 남북한 헌법 설계 보고서를 11일 발표하고 한국의 헌법은 권력을 견제하는 반면 북한의 헌법은 주민 통제를 통해 권력을 확인하는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과 북한의 헌법주의 개념에 대한 차이는 사회와 국가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견해차에서 비롯됐다며 한국은 사회와 국가를 서로 다른 주체, 또 각각의 이해를 갖는 것으로 보는 반면 북한은 사회와 국가를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과 북한의 정당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면서 한국의 정당은 유권자들이 정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돕지만 북한의 정당은 정부의 주민 통제를 돕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